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전남 무소속 후보의 연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보 정당들도 일당 독점 구도 속에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했다며 민주당을 강력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비서진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방조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성폭행 방조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입니다. 군부 독재에 반발하며 시작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1000여 명이 넘는 희생자가 속출했지만 군부에 맞선 미얀마인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대형마트에 있는 네일샵이 갑자기 문을 닫고 사라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입점업체라 믿고 고액의 회원권을 결제했던 200여 명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연대를 통한 돌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진보정당은 일당 독점 구조 속에서 무투표 당선이 속출했다며 민주당 견제에 나섰습니다. 김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전남 무소속 연대는 기초단체장 13명과 광주 광역의원 2명 등 모두 15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잡음과 논란 속에 이어진 민주당 공천 과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공적과 여론은 무시한 채 자기 사람 심기만 보여준 사천이요 누더기 공천이었습니다. 무소속 연대에 참여한 후보들은 민주당 전 현직 단체장을 포함해 경선에 뛰지도 못하고 배제된 이들입니다. 이번에 제대로 된 선택을 해서 공천의 이 정치적 적폐가 일소에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보정당은 민주당 일당 독점 구도 속에 무투표 당선이 속출한 것에 대한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주 전남에서 45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무더기로 나와 주민들의 참정권을 제한했다며 진보정당을 키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광주에서도 총 20개의 광주시의원 중에서 11곳이 민주당의 무투표 당선이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과반 이상이 민주당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역대급 민주당 무투표 당선은 변화가 차단된 독점 정치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앞서 여수와 해남에서도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후보들이 연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잡음과 무투표 당선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민주당 바람이 얼마나 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김서영입니다. 민주당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용록 전라남도지사 후보가 광주 군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강기정, 김용록 두 후보는 오늘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광주 전남 상생협약식을 갖고 후보 직속 상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지방선거 당선 시 공식 기구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상생 안건으로는 첨단 미래산업 공동유치, 교통망 확충 등이 포함됐으며 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특별지자체 추진 등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광주 지역 공약을 연이어 발표하며 본격 선거전에 앞서 호남 민심 구애를 이어갔습니다.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광역시장 후보는 오늘 55세 여성을 대상으로 행복기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청년 대상 행복주택, 만호 공급 등을 골자로 하는 여성 청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광주 지역 기초의원 후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호남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호남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 민주당 김원희 의원을 성폭행 방조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김원희 의원은 자신의 전 보좌관이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거나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을 통해 2차 가해 논란이 제기되자 민주당 중앙당은 김 의원을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2주기 기념일을 이틀 앞두고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대촌중앙초등학교 학생을 비롯해
전국의 각급 기관과 단체, 일반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으며 제주 한림여중 학생들은 광주를 찾아 5.18 현장 체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내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는 5.18 42주기 기념 풍물굿과 평화대행진 전야제가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5.18 42주기를 맞아 KBC가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1980년 광주와 맞닿아 있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살펴봅니다. 15개월 동안 1,7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나왔지만 미얀마 상황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얀마 곳곳에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반군부 투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끌던 문민정부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며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총을 든 군경이 미얀마 지역 곳곳을 장악했고 거리는 시위대의 피로 물들었습니다. 1년하고도 3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미얀마에선 여전히 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도시 중심으로는 지금 경계를 강화하고 있고요. 이 경계 강화로 인해서 대도시에서는 간간히 폭탄이 터지거나 총격 사건이 일부 발발하고 있습니다. 5월 11일 사망자를 지금 1,737명으로 지금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경제는 붕괴됐고 국민들의 삶도 피폐해졌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민주진영 인사들을 포함한 많은 미얀마인들은 반군부 투쟁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군부 세력에 저항했던 1980년의 광주와 2022년의 미얀마가 맞닿아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광주 시민들은 연대기구를 조직해 모금 활동에 나서는 등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왔습니다. 시민들의 권리가 무참히 침해당하고 있을 때 또 시민들이 거기에 저항해서 싸우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5.18과 많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겪은 광주 시민들에게는 군부의 탄압에 시달리는 미얀마 상황이 남의 일 같지 않은 겁니다. 지난 2004년 5.18 기념재단은 당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었던 아웅산 수치 여사에게 광주 인권상을 수여하며 민주화 투쟁을 지지했습니다. 이번에는 미얀마 군부의 탄압을 피해 태국 밀림에서 난민 생활을 하는 미얀마인들을 돕고 있는 신시아 마웅을 올해 광주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하며 다시 한번 힘을 보탰습니다. 투쟁의 시대도 언어도 모두 다르지만 민주화라는 가치 아래 광주와 미얀마는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올해 5.18 42주년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총집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이번 5.18 기념식에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물론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번 행보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표심을 잡는 동시에 통합을 강조한 윤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고객에게 고액의 네일샵 회원권을 판매해 돈만 받은 뒤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범죄가 기승인데요.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던 네일샵이 몰래 문을 닫고 달아나 수백 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40대 김모 씨는 광주의 한 대형마트 네일샵에서 수십만 원 상당의 회원권을 결제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대형마트 입점 업체니 믿을 수 있겠거니 했는데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쯤 대형마트와 계약 기간이 끝난 네일샵 대표가 회원들에게 통보도 없이 문을 닫고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네일샵의 피해 고객만 2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먹고 끄는 거거든요, 회원권을. 회원권 통보하기에는 가장 안정적일 거다. 일반 얘기보다는 그걸 믿고 한 거예요, 솔직히. 너무 이거는 배신감에 완전 이렇게 당한 거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너무 보호를 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걸 어디에다 말을 해야 되나. 7개월째 잠적 중이던 네일샵 대표는 지난 3월엔 몰래 폐업 신고까지 했습니다. 폐업을 하고 사업자와 연락마저 닿지 않을 경우엔 소비자원 등에서 사업자에게 보상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사실 소비자원을 접수하시더라도 저희가 처리해드릴 수 있는 범위는 아니에요. 고액의 회원권을 구매했지만 피해를 입고도 뚜렷하게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 고객들.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습니다. 네일샵이 입점했던 대형마트는 법적 보상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 차원에서 구제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된 정성홍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본격적인 새 결집에 나섰습니다. 진보 서경의 지역 대학 교수 215명은 오늘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 정성홍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서 정성홍 후보는 광주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위를 통해 전교조 출신의 김선호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뤄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장서궁 전남교육감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전남지부는 오늘 장서궁 후보와 협약식을 갖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갖고 실천해 갈 것이라 확신하는 장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서궁 후보와 전남지부는 협약식을 통해 모범적 노사관계 구축과 교육 공무직 법제화 공동 노력, 그리고 비정규직 고용 불안 요소 해결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나주 지역 후보들이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병태 시장 후보와 이재태 전라남도 의원 후보 등 나주 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20명은 오늘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깨끗한 선거와 청렴한 활동으로 반드시 부패의 고리를 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최근 경로당 등지에서 후보 가족과 지지자들이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며 민주당 후보들은 정정당당하고 깨끗한 클린 선거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배용태 영암군수 후보가 민주당 우승희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배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중투표를 지시하거나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승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승희 후보는 민주당 최고 지도부의 결정으로 실시된 재경선 투표를 통해 후보로 확정된 만큼 선거법 문제는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벌이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어제 새벽 5시 40분쯤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96km 해상과 101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을 잇따라 납포했습니다. 해경은 두 어선을 목포 전형부두로 압송해 선장 등을 상대로 무허가 조업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고흥군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고흥군 지부는 오늘 고흥군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서 엄격한 법의 잣대로 무관용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6개월 동안 3명의 공직자가 민원인에 의해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흥군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오는 7월에나 재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주항공과 벤부항공은 지난달 국토교통부로부터 베트남 다낭 노선 운항 허가를 받았지만 베트남 현지 방역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여행객 모집 등이 지연되면서 아직 운항 스케줄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과 김해국제공항 등 국내 대형 국제공항은 국제선 운항을 속속 확대하고 있지만 이용객 수요가 적은 무안국제공항은 오는 7월쯤 국제선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